함께 할 거다. 우리는 지금 힘듭니다. 옛날에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1등 국민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직접 시청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진정한 프로, 진정한 예술인, 한국인으로서 이 시대의 아픔과 잘못을 온몸으로 함께하는 지도자,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자랑스러운 한국인 나훈아. 역시 한국은 잘 될 거야. 우린 잘할 수 있어. 무슨 수식어가 더 필요할까요? 무슨 형용사로 이 어른의 말씀의 무게의 표현을 대신할까요? 참으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이, 진정한 프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요. 그야말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언론, 교육, 문화 등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어도 그 누구도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생각하고 도리어 반대로 권력에 아부하고 눈치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면 꿈과 도전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제도화된 먹이에 편안함을 추구하고 야상이 사라진 그야말로 대중들은 나눠준 부스러기에 이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자, 가왕은 진정한 프로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가왕은 프로란 어떤 것인지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가수란 꿈을 파는 사람이라면서 꿈이 가슴에 고갈된 것 같아서 11년 동안 여러분의 곁을 떠나서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써있습니다. 신곡 하나에 1년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가 꿈이 가슴에 고갈된 것 같아서 11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프로란, 진정한 그 직업이란 어떤 것인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이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곡 한 곡을 내는데 그런 온몸을 다 던진다는 것이죠. 예술을 직접 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놀라운 연출을 해내지 않습니까? 나이가 한국인 나이로 74이라고 그럽니다. 상상이 안 가죠. 40대, 30대의 그런 모습을 70대에 발견하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지도자가 얘기한 말씀을 더 새겨서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월의 모가지를 딱 비틀어서 세월을 끌고 가야 된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딱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한국인으로서 각자 여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꼭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모가지를 비틀어서 세월의 모가지가 뭘까요? 그 모가지를 비틀어서 세월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1등 국민이라는 것이죠. 맞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내놓으라는 탁월한 민족이고 그야말로 뛰어난 민족이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KBS는 앞으로 거듭날 것이다. KBS가 어떻길래 이런 말을 할까? 너무나 정말 편파적이고 너무나 참 이 권력에 아부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거듭날 것이다. 뒤에 가서 상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70평생 살면서 없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냈다. 국민들이 여기 이 나라를 지킨다. 라는 거죠.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죠. 자, 유관순 누나, 진주의 농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국가를 지켰다는 것이죠. 위기 때 국가를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들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국민이 단합하면 잘못된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해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꽉 막힌 가슴을 열어주는 청량여의자,
다시 숨쉬게 하고 또 강력한 에너지와 열정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 그야말로 시청률이 29%를 돌파했는데요. 가왕 나훈아 테스 형은 그야말로 인기몰이의 인기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나훈아 KBS 콘서트 9월 30일 전국 시청률은 29%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 슈퍼 스페셜 방송은 10월 3일 오늘 밤인데요.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KBS는 나훈아 축하협의회에서 스페셜 편에서 본 공연의 영상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왕 나훈아 공연방송 KBS를 향해서 KBS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한 방송 아니냐, 국민을 위한 방송 아니냐며 두고 보세요. KBS는 앞으로 거듭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현재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 아니란 말로 해석된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공영방송인 KBS가 어느 날부터 권력이 나팔수가 되어서 유정자의 온갖 잘못을 덮고 자유 진실을 정의의 애침을 외면하는 편파방송을 변했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나훈아 말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봐도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국민, 대한민국 주인인,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유관순 누나, 진주희 농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 모두가 우리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IMF 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느냐. 집에 있던 금부치를 다 꺼내다가 이렇게 팔고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그걸 팔아가지고 IMF 위기를 극복한 최초의 나라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이길 수 없다. 이 말도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단합하고 국민이 지적하고 국민이 자기 역할을 해내면 위정자, 나쁜 지도자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지도자가 있는 것도 국민의 탓이라는 것이죠. 국민이 유정자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로 딱 집어서 이렇게 모가지를 짚어서 이렇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그야말로 1등 국민이 전 세계가 내어나는 1등 국민이 정확한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청률 조사 KBS에 대해서 이번에 나훈아 편에 대해서 KBS 한국인 어게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전국 가구 기준 29%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화제를 모았죠. 공식 나훈아 스페셜은 10월 3일 긴급 편성해서 방송 최초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10월 1일 제작진은 KBS 제작진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최고 나훈아 씨와 협의해서 스페셜 편에 본 공연까지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3일 밤 10시 30분에 방송, 밤 9시, 10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인 나훈아 스페셜 방송 지난달 9월 30일 방송은 나훈아 콘서트와 영상과 더불어서 공연 비하인드, 시간 관계상 편집된 미공개 영상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저녁에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 영웅을 다시 보고 싶고 그 영웅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다시 얻는 가왕, 나훈아, 테스 형은 그야말로 화제의 곡으로 떠올랐는데요. 고대 그리스 대표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묻는 재미있는 노랫말이 인상적인 그런 곡인데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 시청률 29% 말씀드렸고요. 나훈아 이날 방송에서 테스 형을 열창한 후 우린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다 라면서 테스 형에게 세상이 왜 이렇고 세월은 왜 이렇게 저러냐고 물어봤더니 테스 형도 모른다고 하더라. 세월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이라고. 세월은 누가 뭘 해도 하거나 말거나 잘 가겠지만 가게 되어 있으니 이왕 세월 사는 거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 우리가 세월의 모가지를 딱 비틀어서 세월을 끌고 가야 된다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인이 한국인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야말로 온몸으로 가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세월의 모가지를 딱 비틀어서 세월을 끌고 가야 된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세월을 끌고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세월의 현실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끌고 가야 될 것입니다. 각자의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나훈아 정말 어른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나훈아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역사책을 봐도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관순 누나, 진주희 동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다라면서 IMF 때도 깜짝 놀랐지 않았냐라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국민과 하나가 되면, 국민이 모든 것을 지적하고 주인으로 역할을 하면 유정자는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대표자는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각성하고 우리가 반드시 각자의 역할을 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훈아의 정성과 열정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그 열정을 하고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가슴 시원하게 지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몸으로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뒤, 자, 즉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년 뒤 나라빚 6,700조 돌파. 자, 1년 예산이 500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의 열 몇 배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나라빚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다, 이거 예상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잘해도 이렇게 간다는 건데, 1인당 1억 8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빚입니다. 문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 박근혜보다 60조 많아. 물론 이렇게 여기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국가를 채무를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손자들, 우리의 자녀들한테 다 부담되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이거를 안아야 될 채무죠. 그래서 GDP 대비 적자 비율 마이너스 5.4% 적자 완성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 저출산 고령화 고려 없이 나라빚 너무 급격히 늘려. 저출산 고령화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지 않습니까? 전 세계 1등이 그야말로 저출산인데 한국에 형편한데도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 심각한 거죠. 빚을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냐 이 말이죠. 어린 1인당 국가 채무 1억 3,300만 원. 18년간 10.8배 증가. 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다 국가 돈이 우리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경제 문제만 봐도 그렇죠. 경제 외에 다른 문제는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과 2020년, 202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정부가 109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6.7%까지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하면 106%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세 차례 추경 편성했는데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도 9조 2천억을 줄어드는데 지출은 43조 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또 4차 추경까지 했죠. 자,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도 빚 때문에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땅속에서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죠. 우리의 빚인데 그거를 우리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가 부담할 비용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이 1인당 1억 8천씩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하죠. 이 엄청난 빚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권과 거짓과 조작, 포장이 일상화되고 상식이 무너지고 법은 특정인에게는 무기력하고 사회는 분열과 대립, 갈등,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고 코로나를 진정으로 막자는 건지 정치에 이용하자는 것인지 코로나 검진 대상 숫자 대비 확진자 몇 명, 몇 프로가 아니라 단순하게 확진자만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표해서 필요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검진을 몇 명을 했는데 몇 명이 확진자더라 이렇게 표현해야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확진자 수만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힘이 저기에 총격당하는 이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책무이자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적으로부터 지켜낼 대통령과 군인, 평범한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하고 불태워지는 급박한 순간에 그를 살리려는 노력을 과연 했냐는 것이죠. 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과연 했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조국의 국민들이지 않게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정부의 존재이고 대통령의 존재 이유인데 이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방치해버리면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그 생명을 의탁하겠습니까? 그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들고 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군인, 경찰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의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거고 외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거죠. 대통령. 자, 국민들은 국가와 대통령의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런 개탄스럽고 비굴하고 슬픈 나라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중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인이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 핵심과 방향을 짚어내는 현실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고 이것이 국민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대한민국의 서광의 빛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큰 용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황 나훈아 어른의 정말 지적은 너무나 우리를 뜨겁게 달고 대한민국이 가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의 지도자, 이 시대의 어른 가황 나훈아, 시대의 지도자, 이 시대의 어른 가황 나훈아.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현실에서 길을 찾고 선조 지도자이자 평범한 국민이었던 유한순 누나, 진주의 농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시대처럼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 스스로가 자유 대한민국의 처지와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위대한 한국인들의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강력한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시대를 밝혀주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주인들인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진정한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제시해준 그의 강력한 지도력에 힘입어서 우리 각자가 각자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게 된 계기가 되었고 자유대한민국이 국권이 서는데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의 인품, 위대한 인품, 진정한 포로 예술인 그리고 참다운 지도자인 그와 자유대한민국의 무한한 영광의 길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